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생각,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이 바탕을 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이야기를 해도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일자리 보장제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게 원리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좀 약간 보완 설명해 주시고 노동자들에게 이 방송을 보는 노동자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제안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GDP의 1% 정도만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 이 계산에는 세금 인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세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본가나 기업이나 특히 대기업이겠죠. 그다음에 고자산가 예. 이런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 조달 목적보다는 경제에 대한 통제력, 공공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세를 차차 해야 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세금을 인상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히 노동자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더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더 효과적인, 더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자본가들이 배짱을 튕길 수 있는 힘, 예. 자본가들의 교섭력은 실업에 있거든요. 예. 밖에 나가면은 실업자 천지인데 굳이 뭐 이렇게 양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그렇죠.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 보장제가 실행이 돼서 실업의 씨가 말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력이 강화되겠죠. 당연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가들은 긴장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날 게 부당노동 행위는 당장 근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협상력도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사람 귀한 줄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서 이제 노동 표준이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기저기서 그 자본에 대한 저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동자가 약자인 이유는 어쨌든 간에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복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버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싸웁니다. 네, 많이 힘들죠. 예. 뭐 대표적으로 쌍용차 사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만약에 뭐 기존에 있는 직장보다 임금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월 182만 원 뭐 점점 인상이 되겠지만 계속 지급이 된다면은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은 없을 거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일자리 보장제가 궁극적으로 가져올 효과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건 단지 이러한 임금이라든가 또는 뭐 노동의 교섭력 이건 당연한 거고요. 사회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보장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다시 말해서 기존에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겠네요. 돌봄 같은 경우. 네네.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노동이지만 그 힘들어했던 예를 들면 가사노동의 대표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또 일자리 이 사업이 또 공동체의 미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거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마을 단위겠죠.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강력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예. 자본주의인 한 경기 사이클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대규모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또는 뭐 감염병 팬데믹 상황, 팬데믹처럼 예.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일자리 보장제 프로그램이 모두 흡수한다면 소득 단절이라든가 경제적인 고통 줄일 수가 있겠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경제도 안 좋아요. 자본가도 안 좋아합니다.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단절이 돼서 수요가 줄어들면은 자본가들도 이윤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들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탄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정의 자체가 실업자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기 충격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한다. 이게 자본가도 좋아할 거다. 완충장치 역할을 그렇죠. 한다. 완충장치 역할을 예. 한다.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산업이라든가 사회 전환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윤만이 목적이 아닌 그렇죠. 예를 공동체가 들면 회복되는. 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이다. 전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너지 전환은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건 생 노가다입니다. 대부분이 다 자본보다는 노동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전환을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 직원들 어떻게 할 거냐, 원전을 없애버리면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여기서 받아서 재교육시키면 되죠. 예. 이런 전환에 대한 저항들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직접 그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좀 더 평탄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안정적인 사회가 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유효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성 정체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고급진 경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후세대한테 좀 더 생산성 높고 고급진 경제를 물려주게 되니까 후세대는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도 안 들지 예. 결과는 무조건 좋지.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성대학교 전용복 교수님을 모시고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언급하신 부분 중에 그 표현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최저임금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임금 수준은 계속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이제 다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이 남겨왔던 부분들과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온 사례도 있다라는 점을 좀 집중해서 이 얘기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기대 효과가 노동자들의 저항력도 높이면서 좀 더 나은 사회, 체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